안녕하세요. 시복주식입니다. 자, 어제도 나스닥이 대폭락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반도체, 빅테크, 기술주 위주로 많이 떨어졌다면, 어제는 그냥 가리지 않고 다 폭락했다. 그래서 다우, S&P 500, 나스닥 다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조장한 것은 누구냐? 연준이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5월, 6월, 7월에 50bp 인상하겠다는 것은 이미 컨센서스로 다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6월에 75bp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공포심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목 가리지 않고 다 떨어졌고, 다음 주에 만약에 빅테크의 그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빅테크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은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여기에 시장이 관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크로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자, 연준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긴축정책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물 경기에 엄청나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회사들, 기술주들, 이런 회사들, 돈 빌려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회사들 부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업자들이 양산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들은 위축이 받으니까 이제 고용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겠죠. 과연 이러한 정책이 옳은 것이냐?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률이 좀 나아질 듯 싶으니까 과도하게 이런 정책을 진행하겠다?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언제나 늘 한 발 늦은 대응 덕분에 급격하게 내렸다가 급격하게 올렸다가, 그래서 시장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죠. 사실은 작년부터 금리 인상이든 그 다음에 QT든 조금씩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싹 다 무시했죠. 싹 다 무시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긴축정책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한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왜냐하면 기업들이나 시장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긴축을 하게 되면은 시장을 완전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한 정책 결정을 이렇게 함부로 막 떠드는 것 자체를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는 수요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공급 확대나 에너지 정책 확대를 위해서 할 방안은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크게 떨어진 이유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먼저 움직인 겁니다. 6월 금리가 75bp 인상이 가능성이 94%로 예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75bp를 인상할 거냐, 이거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흘러가도록 연준이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연준에서도 모두가 다 똑같이 75bp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정말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75pp를 한 번에 인상하는 게 거의 1990년대 3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수요를 둔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지금은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자산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산시장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이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따라서 연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양적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을 동시에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올랐던 것은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양적 긴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이 동시에 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0.75 올리겠다고 한 것은 거의 1990 몇 년도 거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과연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0.75까지는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 거기에 따라 달렸겠죠. 하지만 0.75까지 만약 올리게 된다면 정말 시장은 더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만 금리를 올리면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항상 국채라든지 이 기준금리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은 유출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쉽지 않을 거고 부동산도 쉽지 않을 거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자체로 이제 주식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제 금융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이제 도산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자는 양산이 될 거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도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에 더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신규 인력도 뽑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게 계속 반복되게 이루어지면 결국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그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연준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구글이 좀 많이 떨어진 이유에는 이제 구글과 메타에 대해서 EU에서 좀 더 강력한 법률안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인데 뭐 이제 온라인에서 사용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네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룰을 따라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라든지 민감한 주제 이런 것들,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종교, 성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고할 때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팔고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완화가 된다든지 중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면서 그 연준의 긴축 정책도 좀 다소 완화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털고 나가기도 추가 매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아주 길게 본다면 이제 빅테크 기업의 PER은 굉장히 낮은 수치 거의 22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값싸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싸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긴 시간을 가지고 매달 조금씩 매입을 해 나가면서 평타가를 낮추고 언젠가 시장이 급반등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버텨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02년은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